여수시가 올해 건설 경기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여수 지역민이나 업체는 20%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올해 지역민 소득 향상에 최우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자년 신안군의 주요 시책과 지난해 성과를 들어봤습니다. 순천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이번 설에는 상여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11%포인트 늘어난 40% 기업이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로 대체 장목을 찾는 농가 소득을 올리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드향이 전남에서 생산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수 지역의 산단 공장 증설과 아파트 건축 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 한 해 건설 경기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실상을 확인해 보니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여수 지역민이나 업체는 불과 20%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조 원대 여수 산단 공장 증설 공사와 웅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여수시는 올 한 해 지역의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건설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무려 만여 명에 가까운 건설 분야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5년까지를 더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 합쳐서 한 9조 5천억 정도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 기간 중에 진행이 됩니다. 이 노동자들의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이런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예측과 현장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온도차는 큽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여수 지역 근로자는 20% 정도인 2천여 명에 그친 겁니다. 나머지 20%는 다른 지역에서 온 근로자이고 남은 60%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게 현장 근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점심시간에 음식을 먹는 그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한국인 말소리가 들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벌써. 대부분 외국인들의 불법 고용노동이 많기 때문에 전남 동부권 건설노조는 실상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신축과 대규모 공장 증설로 역대급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외국인 인력과 타 지역 장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청업체가 불법적으로 재하도급을 내려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국 불법 노동자들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퇴출시켜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와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인 여수시는 시에서 진행하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업체나 근로자들의 불만 사항을 접수한 만큼 지역 업체 비중이 늘어날 수 있도록 건설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죠. 지역 업체를 쓰라고. 여수 지역에서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면은 어떻게 이제 지역 업체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해서. 건설 현장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불법 행위, 재하도급 문제. 실제 현장 근로자 가운데 여수 지역민은 20%에 그치면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라는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220억 원을 들여 수산자원 조성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줄고 있어 연안 해역에 적합한 어패류 산란장과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종자 방류 등 연안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회복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인공 어초시설 300헥타르를 비롯해 수산종자 2,700만 마리 방류,
해삼 생산 기반 구축 12헥타르, 자율관리어업 육성 12곳, 바다숲 조성 6헥타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어몽길 휴먼재단과 함께 네팔 현지에 전남 휴먼스쿨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네팔 전남 휴먼스쿨은 도민들의 성금 2억 원과 전남교육청 예산 2억 원을 투입해 네팔 성커라풀 현지에 교실과 기숙사, 화장실과 강당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준공식에는 전남 휴먼스쿨 건립을 위한 성금 모금에 참여한 1,673명의 이름을 새긴 기부자 명판 제막식과 함께 현지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 전달도 진행됐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LG 헬로비전 호남방송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박우량 신안군수를 만나 그동안 이룬 주요 성과와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시책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섬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선 7기를 시작한 박우량 신안군수. 각 섬마다 꽃과 나무를 심고 매달 축제를 열어 외부인이 잘 닿지 않는 작은 섬에 관광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섬으로 이뤄진 특수성 때문에 배를 타야만 육지를 오갈 수 있는 곳 신안. 천사대교의 개통은 중부권 섬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2019년의 최대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천사대교가 작년 이제 4월 4일 개통되면서 정말로 섬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을 뿐 아니라 봄에 수선화 축제, 튤립 축제, 수국 축제, 원추리 축제, 각종 꽃 축제, 수산물 축제들이 개최됨으로써 섬 지역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사대교 개통과 함께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신안의 크고 작은 섬. 그래서 신안군은 절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올해를 주민 소득을 높이는 원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시책은 바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의 주민 공유제. 아직은 상위법을 손봐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개발 이익의 30%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도 눈에 띄는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8.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신안에 들어서기로 확정돼 무려 48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깝게는 약 한 10기가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돌릴 수 있는 그 정도 양. 그리고 또 태양광도 신안군의 폐염전을 활용하면 원자력 발전소 2~3기 정도, 2~3기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중동의 석유 같은 그런 막대한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로 이렇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대규모 사업과 더불어 1도 1뮤지엄 조성과 청년들에게 어선을 임대해 소득을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박우량 신안군수. LG 헬로비전 신년 특별대담 신안군수 편은 16일 오후 3시 10분 지역 채널 25번에서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해 목포시가 대양산단 분양률을 70%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최근 대양산단이 정부 사업인 에너지 융복합 단지로 지정된 데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도 탄력을 받고 있어 올해부터는 산단 분양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에너지 융복합 단지가 국가 사업으로 확정되고 예타가 면제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올해 안에 대양산단 분양률을 8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융복합 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한전이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자격이 주어지고 지방세 감면과 연구개발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산단 분양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목포에서는 박지원 의원의 4선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교인 목상고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은 15일 출판 기념회를 열고 지난해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끝내 사별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담아낸 자신의 저서를 소개했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은 의정 활동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올린 페이스북 글 등 모두 3부로 구성됐습니다. 순천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이번 설에는 상여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지난 9일부터 5일 동안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 200여 곳을 대상으로 상여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11%포인트 늘어난 40% 기업이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어 상여금 지급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체 작목을 찾아 농가 소득을 올리려는 노력이 지자체마다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주에서나 볼 수 있었던 레드향이 전남에서도 생산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득 작목으로 분류되는 레드향 재배 농장에 송효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붉은빛 껍질로 덮인 과일이 가지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달달한 냄새까지 풍기며 반기는 열매들은 탐스럽게 보입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망감류인 레드향을 재배하는 하우스 농가입니다. 레드향은 서로 다른 두 종을 교배해 만든 귤의 한 종류로 빨간 빛이 돌며 꼭지 부분에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향이 상큼해 레드향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른 종류의 귤보다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으며 과육이 부드러워 달고 맛있는 겨울제철 과일이기도 합니다. 레드향은 감귤보다 크고 당도가 훨씬 높습니다. 원래는 제주에서 주로 생산이 됐는데 이제는 육지에서도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로 제주에서 생산됐던 레드향이 장흥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기존 시설원예 작목의 경쟁력도 떨어져 새로운 작목 도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레드향 이게 수입이 괜찮아요. 작년에도 그러고 이제 올해도 그렇고 이제 수출을 막 주락해도 지금 수출 물량을 못 돼서 이제 못 주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절 대목 되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현재는. 레드향이 장흥 지역에 도입된 것은 6년 전입니다. 토마토 등 다른 작목과 비교해 수확할 때 손이 덜 가는 장점은 물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지역에서는 인기가 높습니다. 현재 장흥 지역에는 총 9헥타르, 22개 농가에서 레드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장흥군이 기후변화 대체 작목으로 레드향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면서 농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흥 지역은 기온이 제주와 비슷하고 일조량이 많은 데다 봄이 되면 해풍이 많이 불어 레드향의 당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연간 소득도 하우스 5,200여 제곱미터 기준 연간 1억 원 정도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레드향 재배. 장흥 농민들의 새로운 효자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고흥군은 셋째 아이 이상 돌맞이 축하금을 올해 첫 돌을 맞은 5가구에 지급했다고 합니다. 출산 장려 확대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고흥군 돌맞이 축하금 지원 정책은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지역 내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고흥군 인구정책과 김동현 과장과 함께 돌맞이 축하금 지원 내용과 앞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출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흥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셋째 아이 이상 돌맞이 축하금을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돌맞이 축하금을 지급하게 된 이유와 또 지원 대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민선 7기 출발과 함께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극복을 위해 출산 장려금 확대와 소소하지만 젊은 마음들이 원하는 정책을 반영 지난 13일 처음으로 돌맞이 축하금을 5가정에 지급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이 고흥군에 지속적으로 주소를 두고 첫 돌이 해당하는 달에 5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2020년 고흥군에서 새롭게 추진하게 되는 출산 장려 정책이 있다면 또 알려주시죠. 네, 우리 고흥군의 출산 정책 방향은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소소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쌍태 아이 이상 출산 가정 축하금 50만 원 지원과 또 귀농 귀촌 청년 부부 유입 증가에 따른 24개월 미만 아이 출산 장려금
월 20만 원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단체가 출산 가정에 소고기, 미역, 상품권 등을 전달하는 출산 축하 축복 꾸러미 사업과 찾아가는 젊은 맘 의견을 듣는 고흥사랑 수다방 정책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계획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고흥군은 전국 지자체들 중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인구 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좋은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호평을 받게 된 이유와 가장 큰 성과를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고흥군에서는 2018년 8월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어렵지만 고흥의 자연 경관과 사람이 좋아서 귀농귀촌하는 도시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1년간 맞춤형 다양한 인구 정책이 대외적으로 가능성과 성과를 인정받아 인구 정책, 일자리 창출, 출산 장려, 귀농 귀촌 4개 팀이 각각 분야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각각 수상을 했습니다. 작년 말 고흥군 인구는 6만 1,916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이 10% 정도가 둔화되는 성과를 거뒀는데 여기에 가장 큰 성과를 두겠습니다. 네, 인구정책과의 책임이 막중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금년 목표는 작년 대비 인구 감소 폭을 한 20% 둔화시킨 게 목표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경양 각지 향후님들의 고향사랑 1인 주소받기 운동, 또 인구 순유입을 위한 행복한 고흥살기 131 운동 전개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산보의 토론회 등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오는 2020년까지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흥, 사랑, 청년 뉴턴, 아이 행복, 귀향귀촌 등 3대 전략 50개 시책을 바탕으로 속도는 느리겠지만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과 아이 키우기 좋은 고흥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남 지역 지자체를 찾아 진행되는 동계 전지 훈련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영암군에는 중학교 야구부와 씨름단, 태권도 등 19개 팀 500여 명이 방문했고 구례군에는 동계 전지 훈련을 위해 71개 팀 2만 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도 올해 유도와 농구, 축구와 태권도 등 6개 종목 146개 팀 2,800여 명을 유치했습니다. 또 나주와 강진, 해남 등 전남 지역 지자체를 찾아 훈련하는 선수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5도로 한낮에도 역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한겨울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이후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